이상이 있지 않을 걸? 근데 공인성 대장으로 앞으로 예상하니까 이건 뭐라고? 광인성 대장으로 앞으로 언제? 모으고 모르고서 본 날? 같이 앞으로? 누가? 같이 앞으로 하면 좋지. 혹시 나 잡아서 집어서 보는 거다. 그러는데 꼭으로 가는 거지. 아니 솔직히 뭐 그거 나는 좀 개빠지지 않나? 오늘 하고 거기 졸라주나? 엑스카우구나. 차 연락 볼래? 같이 앞으로 해? 나 저번에 나 3개만 먹고 가야겠다. 이거 1교시 들어서 한 10분쯤 있다가 숨좀 치고 그런 것 같아 이지하고 그래서 2교시 들어가서 이제 아니 1교시도 이렇게 해야지. 1교시 1교시에 너무 힘 빠지냐고 그거 비문학인데 비문학만 되는데 80분 정도 70분 영화 안 보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 보면 그냥 뭐가 1교시도 짜야겠다. 진짜 준비해서. 앞으로 이름이 안 나와. 그렇지. 넌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나 오늘 거기서 대장이거든.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나왔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토할 것 같은데 나. 그리고 내 그나마 뒷동산은 편이죠. 한번 희생해야지. 한번 똥꼬 희생하면 그날 하루가 편해진다니까. 너 응? 화가 나면 어? 뭐? 그 목에 뭐냐? 그게 까리야. 아니? 나 써봐. 어? 나 봐봐. 이거 들어봐. 나 들을래. 아니 이거 먹으면 뒤치는 이걸 요즘 나 들을래. 네. 네? 안 봤어. 있어? 오늘 테스트 분량도 많으니까 가지런히 해야 될 텐데. 씨 미친 터졌다. 자, 일어나 보자. 잡다 버렸죠? 아, 갈 길이 멀다. 얼른 보자.
자, 펴주세요. 9강 4번. 그래도 진도도 맞춰야지. 우리 월수공반이다. 실수한데 10강 한 2번까지는 해줘야지. 자, 이번 내용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 근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잘 이해만 한다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야. 뭐 하냐? 무슨 물어봤거든. 자,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서 이제 글이 가는데요. 이거는 좀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용을요. 자, 보시죠. 이야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야기. 한번 쭉 보자.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말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잊기 위해 말하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이 핵심이거든.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말을 안 하기도 한대요. 둘 다 성립한다. 자, 주제. 우리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랑 같은 말. 부연 설명.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야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자신의 기억 일부로서 존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구성될 가능성이 낮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앞에 3번이나 말했던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결론.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고 그것이 부정적이라면 성과시기하는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학교에서 어떻게 뭐 진도를 나가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자, 한번 처음 문장부터 볼게요. 자, 나돌리로 시작을 하는데 보통 나돌리 나오면 버들소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나돌리 버들소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뭐 하지만은 않는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요. 자, 일단 나돌리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배치가 돼야겠죠? 그래서 not only do we tell stories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To remember them.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동전의 반대편 또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본문에서. 그러니까 동전의 반대편도 사실이란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거에 반대 내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억됐으면 좋겠으니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안 꺼내는 이유도 역시나 이 이야기를 기억을 못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안 꺼내는 거라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뭐 말인지? 이 지금 방금 말한 게 이 전체 핵심이에요. 전체 핵심. 바로 이어서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자, 앞에서 말한 내용을 혹시라도 이해 못할까봐 주제에서 다시 한번 말한 거거든. 그것들을, 즉 이야기를 잊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답니다.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요.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만약에 꺼냈다고 쳐볼게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네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냈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무조건 회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계속 이야기가 돌고 돌아요. 회자돼.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나를 만났어. 술자리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막 예를 들어서 용성이가 막 얘기를 꺼냈어. 그러면은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는 이미 뱉은 순간 이거는 뭐다? 결국에는 기억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뭔 말인지? 회자가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안 꺼냈어.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은 뭐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잊혀진다면 그럼 당연히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를 잊고 싶으면요. 말을 안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여기서 unpleasant라는 거를 잠깐 기억만 하고 계세요. 기억만. 자, 불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we often say,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I'd rather not talk about it.
자 여기서 would rath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would rather의 동사 원형하면요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야. 차라리 뭐뭐 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I'd rather not talk about it. 나는 차라리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겠다. 나 얘기 안 할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not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makes it easier to forget. 잊어버리기 더 쉽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과목적으로 지목적으로 나왔죠. 잊어버리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그렇죠? 자, 결국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얘기를 안 꺼내야 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잊고 싶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을 잊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좋은 일은 계속 기억하고 싶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은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어. 그러면은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야. 됐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Once you tell, 일단 너가 말하면 what happened to you, 너에게 뭔 일이 발생했는지 일단 네가 말해버리면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너는 덜 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요. 덜 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덜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잘 기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일단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요? 까먹을 확률이 낮아진다고요. 됐어? The parts of the story that you told. 너가 말한 이야기의 일부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낮아질 거야. 말을 했으니까요. 됐어?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습니다.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말하는 건 makes it happen again. 그것이 다시 발생하도록 만든다고 볼 수도 있대요.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겠죠. 이야기가 다시 발생하게끔 만든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은 회자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내 뒤에 들려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을 꺼내는 순간 이야기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어서 봅니다.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그러나 이야기가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it will only exist. 그 이야기는 오로지 존재할 거랍니다. 어디에서 존재하냐? 그것의 원래 형태에서만 존재할 거예요. 원래 형태. 여기서 말하는 원래 형태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음에 나와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form 어떤 형태냐면요.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초기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정신적 구조 사이에서 분포된 형태라고 말했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요 내용이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이제 우리가 봐봐. 어떤 이야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야기. 잘 보세요. 이야기라는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과정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처리 과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써 내뱉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한다면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그냥 이 과정 상태로만 남아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냥 기억 상태로만 남아있다고. 기억. 이거를 기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뭐 인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 이런 상태로만 남아있는 거라고. 이런 상태. 됐어? 즉 초기 처리 과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초기 처리 과정은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처음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사용된 멘탈 구조 사이에서 분포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멘탈 구조 사이에서 분배된 형태라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려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말투로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나름의 정리가 필요할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그 초기 단계에서 사용된 나의 어떤 여러 정신적 구조, 이 이야기를 내뱉기 위해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뇌라고 볼게요, 뇌. 뇌에 각 영역들이 있어. 그럼 뇌의 각 영역에서 내가 이야기라는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이 뇌가 하는 역할이 있고 각 뇌마다 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처리를 담당하는 뇌가 있을 수 있고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서 얘네가 이렇게 정신적인 구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너는 이걸 처리하고 너는 이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그냥 요 상태로만 남아 있는 거라고. 요 상태로만. 됐어? 그러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야기를 내뱉기 전에 그냥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만 존재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존재할 거라고 쉽게 말하면. 됐죠? 자, 왜? 얘기를 안 꺼냈으니까. 이야기가 애초에 안 만들어진다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겠죠. 됐어? 자, 이어서 갑니다. Thus, 따라서 in the sense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perience remains. 그 경험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와있거든요. 자, 이게 또 이제 뭔 말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이 남아있대요. 내가 아까 전에 이 과정에서 기억이나 경험이나 인지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쳐볼게. 근데 이 안 좋은 일을 나는 잊어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안 꺼내야 돼. 됐어? 그런데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내가 안 좋은 일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 그 안 좋았던 일은요. 근데 그 안 좋았던 일이 어떤 채로 존재하는 거야? 경험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경험으로.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라는 거는요. 그 재구성이라는 건 아까 이 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라는 건 최종 결과물입니다. 근데 나는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 이 안 좋은 일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 그래서 그냥 경험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어쨌든가. 근데 이 안 좋은 일은 사실 내가 언제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거잖아. 사실 내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아 그래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안 좋았던 일은 이야기로서 재구성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안 좋았던 일이 언제든지 간에 재구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경험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없어. 이 경험이라는 게 없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아예 내 기억에서 빵프로 아예 삭제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경험이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예 삭제가 됐다면 머릿속에서. 근데 내가 얘기를 안 꺼낸다고 내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 머릿속에는 항상 존재하고 언제든지 이야기로서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경험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보자면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그 경험이 나쁜 것이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아까 내가 위에서 unpleasant 기억해달라고 했죠. unpleasant. 불쾌함이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고자 하는 기억은 대부분 뭐라고요? 안 좋은 기억이라고.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불쾌한 게 뭐 발생한다느니 그 경험이 나쁜 거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경험이 나쁜 거였을 때는 the sense of being in memory.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감각이 can have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안 좋은 기억이 아까 있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재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경험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쨌든 얘기를 안 꺼냈을 때 지금 얘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형태잖아요. 이야기로서 구성이 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얘 자체가 안 좋은 기억이니까, 안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 내뱉진 않았어.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간 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할 요소라는 거겠죠. 됐어?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요. 이게 좀 이 내용이 좀 불친절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 근데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안 없어진다고요. 계속 회자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듣게 돼요.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데 다시 그 이야기를 듣게 돼. 그러면은 또 그게 나의 경험으로, 나의 기억으로 또 들어오겠죠. 없어졌었는데. 그러면 그게 또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야. 또 한동안 잊혔어. 근데 그게 또 들려와. 그럼 또 나를 그 기억이 성가시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당연히 심리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지문 하는데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은요 100% 내가 장담합니다. 이 지문에서 틀릴 거예요. 틀릴 거야. 지금 똑바로 들어도 이 지문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은 이 지문 다 틀릴 겁니다. 벌써 4점 날라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했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것만 알아도. 이 글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거고요. 이 정도 난이도라면요. 세부적인 걸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별로일 것 같고 아까 초반부에 어땠습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계속 이 말이 반복된 거예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요. 보통 대입학으로 되기가 제일 좋아요. 주제, 제목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고 핵심 키워드들이 있죠. 핵심 키워드들. 자, 뭔가 기억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라든가 아니면 기억을 제거한다거나 뭐 제거하다에 관련된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사어만 여러분이 잘 학습하면은 사실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강으로 바로 갑니다. 10강. 10강은 2번까지 했습니다. 응? 10강이 2번까지 했습니다. 아, 네네네. 2번까지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맞는데. 아니 2번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잘하면 1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정도. 자, 게이트웨이부터 볼게요. 게이트웨이는 또 우리 뭐 어법이나 서술형이 나오는 지문도 아니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하거든요. 요 지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보지 못했던 지문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이 구조독해 패턴이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질문, 답변 나오고 부연 설명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부연 설명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원인, 결과,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답변류가 나오면요 답변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답변이. 그래서 여기 바로 2번 보면은 답변 주제문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질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왜 영화에서의 과장된 표현이 일반인들에게는 왜 안 어색해 보이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을 하죠. 우리 일상생활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나 일상에서 안 적었는데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어색하게 안 느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화 배우의 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인식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식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인식이 날카롭지 못할까? 왜 인식을 잘 못할까?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은요 타인의 이목구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대요. 그리고 내용, 문맥 파악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셨을 때도 내가 뭐 눈을 몇 번 깜빡였는가, 내가 머리를 몇 번 만졌는가, 내 눈 모양이, 귀 모양이, 코 모양이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거는 이 수업의 내용, 문맥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 정도의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 표정 보러 갔어요, 영화를? 영화의 내용 보러 간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인지를 못 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적인 것보다,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건요, 실생활을 말하는 거야. 실생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보다 과장된 표현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인식을 못 하니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 추가가 나오거든요. 이 추가는 뭐냐면,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일반인이 아니라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전문가라고 적을게요. 영화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분석가라든가 비평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영화를 보면 그럼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라면. 왜냐면 전문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와 영화에서의 그 괴리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까?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그걸 본문에서 뭐라 표현했냐? 예술 애호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술 애호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럼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요, 예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실생활과 저 영화는 다른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일반인은. 근데 전문가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은요, 그 과장된 표현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 영화 내용 맥락을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는 눈치를 못 채는 거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 실생활과 영화에서의 그런 차이, 대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거의 차이점을 분명히 신랄하게 알고 있지만, 뭐 영화니까 예술이니까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자, 왜 영화에 순수하게 연기하는 것은 not seem unnatural,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부정어가 2개 붙었어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to the audience, 관중들에게. 어떤 관중들이냐? Who after all, 결국에는 are accustomed in real life to people. 여기서 be accustomed to 명사 나왔거든요. be accustomed to 요거. 이게 뭐냐? be used to랑 똑같아요.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익숙하다. 그럼 뭐에 익숙하냐? 실제 세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관중들이래. 어떤 사람들?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distinct는 뚜렷한인데 in이 붙었으니까 애매한, 불분명한 이렇게 쓰면 되겠죠. more or less는 다소 이렇게 씁니다. 다소. 자, 그러면 표현이 다소 불분명한 실제 세계에서의 사람들의 익숙한 이런 관중들에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다. 막 이 생각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막 눈 막 이러고, 냉장고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뭐 말을 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말 안 해. 그냥 그냥 이게 뭐 약간 신음소리 같은 것만 내지 말을 안 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떨까요? 영화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 하나 안 흐트러져 있어. 그죠? 목소리 하나 안 갈라져 있어. 이런다고. 피곤하다. 배고프네. 뭐 좀 먹을 것 좀 먹나? 그럼. 이놈의 집구석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계속 말을 해. 뭔가 말을 한다고. 영화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냐? 아니래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에 있어서 표현이 좀 불분명하죠. 그렇죠? 왜? 말을 안 하니까. 대놓고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이 좀 불분명해. 근데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우린 그거에 익숙하잖아.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중들에게 있어서 왜 표현이 뚜렷한 영화에서의 연기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냐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perception, 인식은요, in these matters,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is not very sharp, 아주 날카롭지 않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둔감하다는 거야. 센스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sharp는요, sensitive예요, sensitive. 그래서 예민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왜 예민하지 않을까? 왜? They are not in the habit. 그들은 습관이 있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어떤 습관?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an. 여기서 feature가 특징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목구비라는 뜻이 있어요. 이목구비. 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상대방 사람의 이목구비에 대한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에 있어서 우리가 있진 않다. 즉 쉽게 말하면 뭐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구비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됐어요? 자, 실제 삶에서든 영화에서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 사람의 이목구비의 변화가 어떤가? 이런 걸 보나? 안 봐요. 실제 생활에서 봅니까? 안 봐요. 우리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즉 우리가 그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걸 안 한다고 했죠. Not observing closely 나와 있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죠, 이거. Not sharp죠. 그렇죠?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They're satisfied with. 그들은 만족한대요.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냥 그들이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대요. 그냥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에 그냥 만족한다고요. 영화 내용이 그냥 이렇구나, 이거에 만족한다고. 우리가 무슨 뭐 아주 자세한 뭐 인물 묘사라든가 이런 거 따지냐? 안 따진다는 거야. Thus, 따라서 they often take it. 우리는 흔히 받아들이는데요.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in film actors more easily. 여기까지 볼게요. 영화 배우들의 너무나도 오버해서 강조된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된 표현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됐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면 어이씨 깜짝이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어이씨 깜짝이야 막 이럴 수 있잖아. 영화에서는. 그렇죠?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요?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고. 우리는요. 왜? 앞에서 여태까지 말했잖아. 우리의 감각이 신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뭐보다? And that is too naturalistic. 그 어떤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다라는 것은요, 사실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적이라는 것은요, 실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생활.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즉 우리들 말하는 거야. 우리 관중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어떤 것보다도 영화 배우들의 너무나 과장된 표현들에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그런 감각이 좀 무디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가 나오냐? 그리고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여기서 as far as에 be concerned 얘까지가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래다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우리 일반 관중들에 대해서 설명했거든.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예술 애호가에 관해서라면 어떨까? 조건을 좀 바꿔보자고. 예술 애호가에 관해서라면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but for art.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여기 잘 봐라. 지금 막 밑줄이 좀 복잡하게 돼 있고 막 A, B 써 있고 좀 헷갈리죠. 잘 보세요. 일단은 큰 틀을 먼저 보여주자면 not 여기 보여요?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B 자리를 보면은 for art라고 나와 있죠. for art. 그래서 여기가 B에 해당하는 거고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 됩니다. for imitations of nature.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look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look for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look for. 여기도 for 나와 있죠. look for. 됐나요?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look이 보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look for, 찾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찾다. 됐니?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 예술 애호가들에 관해서라면 그 예술 애호가들은요, do not look for로 보는 거야. do not look for. 찾지 않는다. 어디에서?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들은 찾지 않아요. 뭐를? 자연의 모방을 찾지 않는데. 얘들아, 자연의 모방이 뭘까요?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자연이라는 거는요 실생활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실생활.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자연이라는 건 실생활이고 실생활을 모방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모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연기죠, 연기. 됐어요? 즉 실생활을 기반으로 한 연기. 됐어? 즉 자연의 모방을 찾는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실생활과 얼마나 차이가 없지?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 우리가 뭔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치 하는 듯이 연기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냐 아니냐를 찾냐고. 안 찾는다고요. 예술 애호가들 안 찾는다고. 그게 아니라 뭘 찾는다? 예술을 찾는데요. 예술, 아트를 찾는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 문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술 애호가들은 저 사람이 이거를 지금 제대로 연기를 하고 있나?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라는 것도 예술의 한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술을 뭐야? 그냥 예술로 받아들인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 감각이 예민합니다.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그리고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 차이를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애초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예술 애호가는 알면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요. 됐어?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 이어서 볼게.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어요. 백절이야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겠습니다. Artistic representation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 depicted 라고 나왔어요. 여기 조금 희한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보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쓴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아마 자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면 어차피 어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게이트웨이 내용을 좀 볼게요. 예술 애호가들이 뭘 알고 있냐면 예술적 표현이 항상 설명을 하고요. 다듬고요. 만든답니다. 뭘 어떻게 만드는데? 묘사되는 사물을 분명하게 만든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의 다 공통점,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 예술적 표현이라는 건 분명한 묘사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술적 표현이란 건 뭐라고? 분명한 묘사이다. 됐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 내용을 예술 애호가들이 알고 있다고요. 지금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they know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예술 애호가들은 알고 있어. 아까도 내가 설명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먹을 거 없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설명을 한다고 자꾸.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좀 다듬고 정제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좀 어떤 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뚜렷하게 한다고요. 영화에서는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아무 말 없이 진짜 일상생활처럼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쟤가 뭔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이란 건 뭐냐? 분명한 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예술 애호가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있으니까. 비슷한 예시로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쌤이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가 투부정사를 설명하는 거를 내가 만약 인강을 본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과연 투부정사 내용 자체를 볼까요? 난 안 봐요. 왜? 알고 있잖아 나는. 그럼 내가 보는 건 뭘까? 저 사람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투부정사를 설명할까? 어떤 말투로 설명할까? 어떤 순서로 설명할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예술적 표현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술 애호가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 현실과 너무 다른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현실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예술적 표현은.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해됐어? 다음 내용 볼게.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merely hinted at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여기까지 한번 볼게.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거든.